그래서 여러분께 드린 강의 안에 보면 이제 드디어 모든 의사소통을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우리 PET의 모든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소유 가리기라는 개념입니다. 문제를 소유했다 하는 것은 야, 너 그거 문제가 많구나 이럴 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람의 감정이 힘들고 이 사람의 감정이 불편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이 문제를 소유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소유 가리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의 감정이 힘들지? 부모야?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자녀야? 라고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별 생각이 없이 대화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PET에서는 모든 대화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봐. 지금 누구의 감정이 힘들지? 라고 생각해 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사도 안 하고 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가더니 막 가방을 집어 던지는 소리에 으익 막 이러는 소리에 별소리가 다 나요. 누가 문제 소유한 걸까요? 누구의 감정이 힘든 걸까요? 네, 저는 여러분들 반응을 볼 수는 없지만 자녀입니다. 자녀가 문제 소유해서 힘들어서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엄마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자녀가 음악을 틀어서 그 음악 소리에 엄마가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의 감정이 힘들어질까요? 누가 문제 소유하게 될까요? 자녀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냥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음악으로 인해서 엄마가 다른 날은 괜찮았는데 오늘 만약에 너무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서 힘들다면 부모가 문제 소유했다. 부모의 감정이 힘들다. 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 힘든지 자녀의 마음이 힘든지 둘 다 마음이 괜찮은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우리는 부모가 말을 해야 하는지 들어야 하는지 좀 더 좋은 대화를 강화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문제 소유 가리기는 제가 맨 처음에 PET를 배울 때 이것을 배웠지만 잘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든 키 높이에 맞추어서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요. 지금 누가 힘들지? 라고 써놓은 그런 뭔가 사인보드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천장에도 매달아 놓고 냉장고 앞에도 붙여놓고 그래서 자꾸만 잊어버리는 제 모습을 일깨워서 이것을 문제 소유 가리기를 훈련하려고 매우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훈련했던 모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훈련해서 여태까지 아무 생각 없이 대화했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부모 학교를 들으신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어봐. 지금 누가 힘들지? 그 문제 소유 가리기를 꼭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첫 번째가 자녀가 힘들 때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녀가 힘들 때, 자녀의 감정이 힘들 때 부모는 뭐 할 차례라고 써 있나요? 들을 차례라고 써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자녀가 분명히 문제 소유했으니 감정이 힘들겠죠? 감정이 힘든데 부모가 데려다가 더 많은 말을 한다면 더 많이 힘들 것입니다. 사실 이때는 부모는 들을 차례예요.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면 부모가 감정이 힘들고 문제 소유했을 때 부모는 어떤 역할일까요? 부모는 말할 차례입니다. 부모가 말할 차례인 이유는 부모가 자녀의 어떤 행동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이러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내 상태가 힘들어 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은 부모님들은 이때 막 참으셨다가 나중에 막 폭발을 하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이때에 참지 마시고 나전달로 잘 전달해 주셔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너도 나도 편안할 때라고 써 있죠. 이것은 정말 문제 없는 영역이라고도 부르는 정말 좋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엄마의 마음도 편안하고 자녀의 마음도 편안할 때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요즘 저 녀석이 웬일이야? 정말 오늘 감정이 편안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데 나도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도 편안한데 그렇다면 이럴 때야말로 쟤하고 좀 떨어져서 나 좀 쉬어야 돼. 친구 좀 만나고 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너도 나도 문제없는 영역, 서로가 편안할 때는 이때야말로 자녀가 여럿 있더라도 한 아이와 깊이 만나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행복할 때 그때 바로 찰칵 하고 사진을 찍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사진을 자기의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행복한 사진첩이 두툼한 자녀는 자존감도 높고 뭔가를 할 때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1대1 데이트,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문제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때 즐거운 대화를 많이 비축하고 저축하셔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 없는 영역에서 좋은 대화를 저축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설문조사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이 핸드폰이나 기타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잘 사용하게 할까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귀한 강사님을 모셔서 중요한 강의를 듣겠지만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자녀와 좋은 소통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 놓는다면 그것이 먼저 잘 되어 있다면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와의 소통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 이 디지털 기기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통신기기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와 정말 무차별적인 그런 통신, 그런 소통을 하는 일이 굉장히 적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문제 없는 영역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지 마시고 이때야말로 내가 좋은 관계를 맺어놔서 정말 이 소통과 이 관계로 자녀들이 목마름 없이 사회와의 소통에서도 정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자녀가 힘들 때라는 문제 소유 가리기 첫 번째 영역은 부모가 들을 차례라고 했는데 어떻게 듣는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녀가 힘들 때는 부모는 들을 차례입니다. 머리에 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자꾸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듣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강의 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본적 경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뒤에서 아이가 벌써 언뜻 들어만 봐도 얘가 문제 소유했구나. 힘들 상태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을 만큼 엄마 이러면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데에도 우리가 뭔가 설거지를 하고 있건 뭘 하고 있건 뒤에서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앞을 바라본 그 상태 그대로 왜? 뭐? 또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기본적 경청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내 몸의 방향을 아이에게로 틀어서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치는 것까지가 기본적 경청의 기본이 됐구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바쁘시더라도 자녀가 무언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는 기본적 경청의 자세, 주의 기울이기, 몸을 아이의 방향으로 틀고 눈을 마주치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있죠. 아이가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그냥 이렇게만 쳐다보고 있으면 말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의 표현으로는 그거 리액션 좋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추임새가 좋아야 되겠어요. 자녀가 뭔가 힘들어서 얘기할 때 어구 정말 이런 정도는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한 가지가 더 기본적 경청에 있는데요. 자녀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말을 하지 않고 아까 문 쾅 닫고 들어간 아들처럼 문을 열고 나와서도 말을 하지 않을 때, 내가 볼 때 분명히 자녀는 문제 소유했는데 말은 하지 않을 때 열린 질문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열린 질문이란 너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닫힌 질문이 아니라 자녀에게 그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 되게 알고 싶다, 말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무슨 외국 사람이 하는 말 같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자녀를 존중하는 말투고, 자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들어본 모든 자녀들의 표현은 엄마가 그 말하면 이상하게 말하고 싶어져요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 경청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추임새도 넣어 주시고 또 말을 안 하면 열린 질문도 넣어 주셔서 이 기본적 경청의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 경청 만 할 뿐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답답하지 않겠어요? 뭔가 문제 소유를 했는데 자녀 앞에서 부모가 만 하고 있다면 자녀는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경청이 필요한데요. 이 액티브 리스닝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한 거예요. 뭐냐면 경청이니까 듣는 건 듣는 건데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적극적 경청은 듣는 것인데 말하는 것이에요. 말하면서 들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부모의 막 생각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힘든 감정을 알아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 자녀들은 정말 자기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줬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반영해서 얘기해 주는 거다 해서 반영적 경청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문 쾅 닫고 들어간 아이가 나왔을 때 우리 아들 오늘 뭔가 정말 많이 힘들었나 보다. 또 자녀가 엄마 내 뒤에 있는 아이 때문에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걔가 막 이렇게 했어요 할 때 아이고 우리 딸 많이 억울했겠네,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는 말, 이것이 바로 적극적 경청, 반영적 경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막 힘들 때 이상하게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하세요. 들을 차례인데. 왜냐하면 자녀의 힘든 상태를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싶어 하시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너 다음에는 그렇다고 막 화났다고 문 쾅 닫고 그러지 말어.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지. 문은 왜 그렇게 쾅 닫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야, 그런 애는 사귀지 마. 너 다음에는 그런 애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이 될 만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PET에서 분명히 말하기로는 자녀가 힘들 때는 부모는 들을 차례입니다. 부모가 만약에 말하고 싶다면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만 하세요. 그 외의 말은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TV에서 한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구나구나라고 자꾸 말하는 무슨 의사소통 기술이 있다는데 그거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의 자녀들도 중학교 이상이 되면 정말 신기하게 자녀들이 엄마가 그랬구나, 아유 억울했겠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엄마
무슨 군화병 걸리셨어요?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미를 조금 더 다양하게 그랬단 말이지, 그랬겠네, 그랬어, 여러 가지 말투가 있습니다. 어미를 다양하게 사용하시면서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경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을 그 설문조사한 것에 보니 자녀를 이해하고 싶다는 말씀도 있으셨어요. 정말 자녀를 이해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부모님은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해하기 전에 부모의 생각을 마구 강요하기 쉬운데 자녀를 이해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다 큰 어른들도 잘 살펴보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는 많은 말을 하게 돼요. 왜?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것도 있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니 말하고 싶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자녀가 문제 소유한 상황, 자녀가 힘든 상황을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 경청, 반영적 경청을 해주시다 보면 자녀는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며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정말 이 예로 너무나 늘 떠오르는 학생 하나가 있는데요. 부모는 저에게 PT를 배우시는 분이었고 그 댁의 아드님은 초등학교 3학년짜리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하루는 엄마가 아무개야, 우리 이번에 휴가를 어느 산으로 가게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맨날 엄마 아빠끼리 다 정해가지고 얘기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때 같으면 이 어머니의 말씀이 왜 그래, 휴가 가자는데도 그럴 거면 넌 오지 마, 막 이렇게 말했을 텐데 내가 말할 차례가 아니지, 들을 차례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마음을 한번 알아줘 보자 생각을 하시고 엄마 아빠가 다 정해서 말해서 그때마다 우리 아들이 속상했나 보다. 그랬더니 에이, 그럼 나는 정말 산이 싫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또 계속 얘는 문제 소유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너는 산이 싫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네, 아이들이 부모가 마음을 읽어줄 때 딱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읽었다 싶을 때 네 또는 응 하고 대답을 하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응 하고 나오면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응, 나는 정말 산이 싫어요 엄마. 산에 가봐요, 곤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너는 곤충을 싫어해서 산에 가는 게 싫은 거였구나. 그랬더니 네 엄마, 뿐만 아니에요. 산에 가면 미끌미끌한 이끼도 너무 많아요. 난 이끼도 너무 싫어요. 너는 이끼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작년에도 네가 이끼에 미끄러졌을 때 그렇게 많이 울었구나. 이렇게 시작한 이야기가 밤에 시작했거든요. 날이 훤히 밝아서 이제 그 아들이 학교 갈 시간이 될 때까지 엄마,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엄마, 나는 저런 게 너무 싫어요. 엄마는 넌 그런 걸 좋아했었구나. 이제서야 네가 왜 그랬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재미가 나서 이 아들이 그것을 3학년짜리가요 그렇게 날이 밝도록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자녀는 자녀대로 정말 그 아들이 다시는 자러 갈 때 인사도 안 하던 아들이 굉장히 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오죽하면 선생님까지 요새 아무개한테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친구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되게 마음이 즐거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실화입니다. 네, 자녀를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자녀가 힘들어할 때 그 마음을 충분히 경청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